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중국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중국 땅덩이는 거대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땅덩이만큼 매일매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올해는 유독 자연재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4월 초부터 중국 본토에서는 국지적으로 홍수가 발생하였는데 여름이 되자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북서쪽을 제외한 모든 국토가 사실상 물에 잠겨있는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나마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나왔다 싶으면 여지없이 뜨거운 폭염이 발생해서 가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 본토가 4개월 가까이 물에 잠겨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수중도시 아틀란티스가 중국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냐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풍 개미가 중국 본토에 상륙했고 그 즉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후난 일본은 7월 28일 후난성 황양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구조대가 출동해 즉시 수색을 시작하여 총 18명을 구조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그렇게 구조된 1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중 12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푸젠일보에 따르면 태풍 개미가 상륙하면서 시간당 110mm의 강수량을 기록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300mm가 쏟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태풍 개미가 본격적으로 본토에 상륙한 지 2시간 정도 지난 시점의 상황입니다. 잠기기 전에도 매우 큰 강처럼 보이는데 정말 순식간에 범람하네요. 도심지도 예외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도로가 잠겨버렸습니다. 중국의 한 병원이 불어난 물로 인해 침수되었고 병원이 중요시설이다 보니 당장에 필요한 보급품을 지역에서 지급받았습니다. 문제는 보급품을 받았다는 소식이 퍼지자 환자 가족은 물론 동네 사람들까지 몰려든 것입니다. 이에 단 반나절 만에 불어난 물로 인해 푸젠성에서만 거의 77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16억 위안 한화로 3천억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단기간 내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높은 강수량 때문이기도 했지만 주요 도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개에 달하는 댐을 동시에 방류하면서 인근 도시들이 피해가 더 커진 것입니다. 사실 중국이 1선 도시, 2선 도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근 지역의 피해를 떠넘긴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베이징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근 지역의 피해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2023년 당시 베이징을 감싸고 있는 허베이성의 최고 관리인 리웨펑 당서기의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이날 공식석상에서 베이징의 홍수 압박을 줄이기 위해 허베이성이 물을 제어하는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이는 수도를 위한 해자 역할을 결연히 잘 수행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자는 성을 지키기 위해 둘레에 땅을 파고 물을 채워놓은 것을 뜻하는데 베이징이라는 본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근 지역을 물을 막는 살아있는 제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렇듯 심각한 상황에서도 태풍으로 인해 갯벌이 뒤집어지면서 많은 조개와 굴이 표면으로 드러났고 이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가겠다고 몰려드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영상으로 공유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당연하게도 이번 태풍 개미로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가장 피해가 컸던 푸젠성의 경우에는 장시성, 광둥성과 함께 6월 초부터 폭우로 피해를 봤던 곳이라 이미 홍수가 발생한 곳에 피해가 가중된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이러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중국 정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중국인들을 선동하고자 피해 사실보다는 선동 영상을 촬영해 알리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서로를 위해 도움을 주고 기업들로 하여금 구물품을 나눠주는 영상을 찍어 공개하게 합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 간부들과 미래의 단간부를 꿈꾸는 공산당 청년 동맹원들도 현장에 넣어 인민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영상을 찍어 중국 SNS에 공개하기 바쁩니다. 이렇게 흔적을 남겨야 이후에 더 높은 간부로 승진이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정말로 재수가 좋아서 이런 모습이 실화 기반 드라마나 영화로까지 만들어진다면 그 주인공은 앞으로 공산당에서 영웅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방영된 대선의 딸이라는 드라마는 광시자치구 방미연 회선전부에서 공동 제작에 참여한 드라마로 드라마의 주인공은 7일 훈장을 받은 황원수라는 인물로 그녀는 도시에서의 화려한 미래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당비서로 일하며 당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친 인물로 그려집니다. 실제로 해당 드라마는 평균 시청률 1.25%로 중국 황금시간대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압도적인 시청률을 보이며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급작스럽게 불어난 물살로 사망을 되었는데 그게 그녀의 나이 30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이후 시진핑은 직접 나서 그녀를 칭송하였고 그녀에게 시대의 모범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노동운장, 국가적 헌신과 모범상, 가장 아름다운 투쟁가, 전국우수 공산당원 등 수많은 칭호를 전해서 황원수는 국가영웅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공개되는 이러한 영상들의 대부분은 억지로 만들어진 선동 영상으로 지금 영상 우측 상단에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중국 정부가 이번 홍수 피해 상황에서 어떤 영상을 만들어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가장 많이 공개되는 것이 바로 현장 구조대원을 주인공으로 한 선동 영상입니다. 没事，慢点，不要急。 이런 영상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부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个人其中一个是孕妇，里面在路边等了能有10几个人，有老的，有小孩。现在我们也拉了物资进去，现在不出来的也给他们送点物资。来了，阿姨，我喝点水，我先。这2天有跟家里面人打电话吗？今天早上跟我老婆聊了一下，这里群众先转移完吧。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이러한 영상들을 보며 어떠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을까요? 왜 파견된 일선 간부들이 자신들의 직무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만 말하면 시골일수록 지방 당비서와 촌장이 큰 돈을 번다. 태풍을 본 적이 없는 북부 사람들은 누가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당간부 시험을 보게 되고 능력이 강한 사람은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그룹 리더들이 다 욕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처음에는 좋은 간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정부 직원은 국가기관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선발 시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 구역이 서로 치켜 세우고 높은 직급부터 낮은 직급까지 모두 탐욕을 부립니다. 정직한 관리는 희귀한 새와 같고 부패한 관리는 환하의 모래와 같습니다. 이런 간부들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열심히 일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처벌은 여전히 너무 약하고 관리는 너무 느슨하며 부패한 공무원에 대한 법은 너무 관대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부패하다. 아직 상대적으로 정직한 사람들이 몇몇 있지만 대개 이런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지도 않고 높이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중국이 선동 영상에 진심인 국가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에서 어떻게 선동을 먼저 생각하는지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현재 몇 개의 대형 태풍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홍수, 강풍 예방법이 있으시다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올해는 시청자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평안 한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